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리아 퓨처 한미래 서울사무소의 공동 디렉터를 맡고 있는 유수연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북한 내 교육을 통한 종교와 신념의 자유박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웨비나에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더 나아가 부당함에 맞설 수 있도록 탈북민 공동체, 그중에서도 탈북 여성들의 역량 강화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는 스테파니스 라이언스 인터내셔널의 후원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이 행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보고서와 탈북민 인터뷰 영상을 추후 한미래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단체 김희연 조사관이 주도했습니다. 오늘 웨비나 연사로서 함께 하는데요. 북한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북한 주민들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탈북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저희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아동, 부모, 법적 보호자가 당면한 조금은 독특한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나 신앙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은 아동의 권리, 종교적, 도덕적 양육에 관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종교 또는 신념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나 신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당국은 개인의 의견, 양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중립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은 공교육을 통해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주민들에 대하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함께 교육권 또한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당이 유일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즉 유일사상 체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무교육 과정은 다른 종교나 신념을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김씨 일가를 신격하지 않는 아동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아동에게도 종교 또는 신념을 겉으로 드러낼 자유, 종교적 믿음을 포함한 양심에 따라 의견을 형성하고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에서나 관련 국가 조직에서 이러한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정기적인 강연회, 생활총화를 통해 이러한 사상교육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를 따르지 않는 자들, 특히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의 토대를 마련하는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내 교육을 통해 종교 및 신념의 자유가 어떻게 박탈당하는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질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웨비나 연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연사는 김희연 조사관입니다. 김희연 조사관은 저희 한미래에서 종교 및 신념의 자유와 교육, 고문, 젠더 등 여러 다양한 권리, 자유 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연사로는 원재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원재천 교수님은 현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소속 교수님이시고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자문위원으로 계신 바 있으며 미국 뉴욕주 검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지속가능발전 국제법, 국제인권법, 북한인권법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제법 전문가로서 국제인권조약에 기반하여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사는 탈북대 학생 강철입니다. 강철 학생은 양강도 해산 출신으로 2017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했고 현재 대학생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험보다 더 강력한 내용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강철 학생은 고등학교까지 북한에서 받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해 줄 예정입니다. 마지막 연사는 탈북민 권효진 선생님입니다. 권효진 선생님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2008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셨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잔혹행위 등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알리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또한 기자로도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태를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북한에서 학창시절 이후에도 계속되는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종교 박해에 대한 내용을 증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김희연 조사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교와 신념의 자유 프로젝트 담당자 김희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교 박해나 사상 통제를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 의도적으로 종교와 신념을 박탈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북한의 종교와 신념에 대해 간략히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한은 약 70년 이상 기독교, 불교, 천도교, 무속신앙 등 관련 종교인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미신행위 척결 기간을 정책적으로 정해서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 공동체의 토지와 자금을 몰수하였고, 또 1950년대 한국전쟁 중에 종교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교인, 기독교인 등 많은 종교인들이 이 과정에서 남한으로 도망을 와야 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의 계급인 성분 계급을 통해서 종교인들을 반정권 성분으로 규정지어 신분적으로 박해하였고, 정치범 수용소를 확장하면서 3대에 걸쳐 종교인들의 가족들을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종교와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미래에서는 지금까지 종교와 신념 관련 273명의 생존자, 증인, 그리고 가해자들을 면담하며 북한 내 크게 기독교와 무속신앙, 이 두 가지 종교가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북한에선 무속신앙이 가장 많이 사회 각층에 퍼져 있습니다. 1990년대에 경제가 무너지면서 무속신앙 행위가 많아졌다는 증언이 있고, 무속신앙이 점차 만연해지면서 사상 통제를 위해 북한은 미신행위죄라는 이름으로 무속신앙인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신도수는 훨씬 적지만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의 경우 간첩으로 여겨지며 국가전복죄라는 죄명 아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북한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던 종교였습니다. 1900년대 초 평양이 기독교 운동의 중심지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북한 정권이 종교를 억압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숨어서 기독교를 믿어온 일명 그루터기 신자라고 불리는 소수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거나 접한 분들은 대부분 음식을 구하거나 돈을 벌러 불법적으로 중국에 넘어갔다가 선교사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인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종교와 신념을 가질 자유도 있고 또 동시에 가지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종교 그 자체,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개개인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종교와 신념은 개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인격과 연결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오늘 웨비나의 또 다른 주제인 교육을 살펴보면, 교육 또한 많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아주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요. 만약 학교 커리큘럼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교육은 학생들의 의견, 양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도 자녀에게 도덕적인 내용 그리고 종교를 교육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본인들의 신념에 맞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공교육에 보내는 경우 중립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은 이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돕고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아동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고 종교와 신념, 특히 기독교와 무속신앙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를 다른 학교에 보내거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 도덕을 가르칠 권리도 없습니다. 북한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12년 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각각 3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 조선소년단에서 만 14세부터 30세까지 주로 청년동맹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조선노동당 산하의 정치단체이고 학생들은 매주 의무적으로 강연회, 생활총화 등에 참여하여 끊임없이 사상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이런 강연회나 생활총화에 불참하게 되면 해당 학생은 처벌을 받게 되고 기록으로도 남기 때문에 이는 매우 강제성을 띠는 활동입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강압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종교인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 중에 미제승량이라고 모든 북한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교과서, 영화, 동화책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고 잠시 후 북한 출신 강철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유일사상체계라고 불리는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가르치고 수학이나 미술 등 선전과 상관없어 보이는 과목까지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은 이를 거부할 권리도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시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약 5시간 정도의 사상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목들에서는 간접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학생들이 다른 종교나 신념을 가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매일 아침 항상 첫 번째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목들에서 학생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그들을 모셔야 할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북한의 초, 중, 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 역사 등의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런 책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이기에 가장 낡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두꺼운 종이나 비닐로 책 커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1.2m짜리 막대기를 주로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 책을 검사하고 작은 낙서라도 발견된다면 학생들을 때린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생활총화에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이 생활총화 시간에 김씨 일가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반성하고 학급 친구들 앞에 서서 본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친구의 잘못까지 비판해야 합니다. 한 인터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우리들의 신이에요. 저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존재하는 건 그분 덕이라고 하죠. 모든 교실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앞에 걸려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사상 교과가 아닌 경우에도 수업이 김일성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미술 시간에 김일성이 무지개를 잡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무지개를 그리는 그런 식이었죠. 또 어떤 바위가 김일성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바위를 그리고 그런 식이었어요. 모든 노래도 김일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저희 교육은 다 그랬어요. 한 분은 약 90%의 과목이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를 가르치거나 반종교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아동들은 인터넷이 없고 바깥 세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매체는 북한 TV입니다. 그래서 세뇌가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비슷한 커리큘럼입니다. 일주일에 약 7시간 정도를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에 대한 수업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차별적이고 노골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난 여러분의 탈북민들이 북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사이비 국가다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혹시 부모님이 점을 치는 걸 본다면 신고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기독교인인 엄마는 혹시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말실수를 할까 봐 집에서조차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은 중립적이거나 차별 없는 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편파적인 사상, 그런 것을 심고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원재천 교수님을 발표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 조사관님이 정말 귀한 발표를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그 증언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게 또 현장의 사실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제 큰 틀 안에서 북한이 국가로서 또 어떤 국제법적인 틀 안에서 의무를 갖고 있고, 또 지금 그 아동 부분을 이제 교육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북한이 이제 들어가 있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조명을 하고, 이따 이제 강철 선생님의 그 증언을 들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PPT를 올리겠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PPT? 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요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럼 뭐 국제인권법하고 북한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조약이 뭐냐, 또 그 외에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그런 그 체계가 북한에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가장 또 근본적인 거는 북한이 이런 행위죠. 그런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를 또 박해하고, 또 그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수업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실제 연구에 이제 적용하는 것을 소개를 하긴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벌써 우리 그 코리아 퓨처 팀들이 잘 또 진행을 해줬으니까, 오히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이런 연구를 어떻게 계획했고, 또 그 과정과 그런 결과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한 또 연구 또 발표를 또 논의를 하는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건 이제 이런 데이터는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통일을 준비를 할 때 또 북한하고 또 교류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북한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 주변 국가하고 또 소통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아마 질문들을 하고 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 세미나에 같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권조약이 국제법 틀에서 이제 조약이 있고 인권조약이 있는데, 이 인권조약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면 학생이 돼야 되고, 또 수업을 등록을 해서 제 수업에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는 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선택을 하고 또 수업에 들어오면은 뭐 숙제를 하든지 시험도 보든지 그런 이제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들어간 조약이 있다. 그리고 이제 조약에서의 권리도 발생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무하고 책임, duty and responsibility가 또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제 뭐 얼마나 대학이나 학교에 다니는 게 기쁘게 했어요. 시험이 없고 또 이런 평가가 없으면 다닐만 하죠. 마찬가지로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또 배운 거를 정리를 하게 되는 식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그 조약에서는 조약위원회, 추리리 바디라고 그러는데, 이 위원회들이 모든 국가를 심사하고 또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국가가 어느 특정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민국 헌법 6조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런 조약들을 우리가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국제조약을 국내법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헌법에 들어가 있죠. 또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 제15조, 16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국제법에 공인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거의 전 세계 있는 모든 유엔 국가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따르는 그런 법적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과연 북한이 뭐 조약에 들어가 있느냐? 보통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해요. 그러나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유엔에 북한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이라 그러죠.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인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모든 유엔 국가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엔 자유권 규약, 그다음에 유엔 사회권 규약이라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을 틀로 양 큰 이제 조약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세계인권선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언이죠. 그래서 법적인 이런 규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그런 관습법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반면에 소위 우리로 말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Civil and Political UN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인데 그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 이 두 양축으로 이제 세계 인권 조약이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북한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죠. 말이 이제 보시면 시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이제 사실 주관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나 그 사상의 자유는 이제 시민 정치적 자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북한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 정도 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아마 4번째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보면 특히 이제 논평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하나의 매뉴얼식으로 교육을 어떻게 아마 다 보셨겠지만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켜야 되는가 또는 부모의 권리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국가가 뭘 해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특히 종교 부분에서는 종교를 교육할 권리가 부모가 갖고 있고 또 이런 그 학교도 당연히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학교의 내용에 가리키는 내용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을 키우는 기본적인 1차적인 권리와 책임은 부모가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거를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오늘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북한이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성차별금지협약, 또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네바 협정 등에 이렇게 북한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거의 중요한 세계 인권 조약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북한이 자발적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법이나 제도나 사회 그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이거를 반영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또 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고 세계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틀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는 오늘 세미나도 사실은 그 유엔과 또 국제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충분히 북한 당사자한테도 또 교육 당사자한테도 이런 의무와 이런 이행 원칙이 있는데 북한이 이제 그걸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갭이 있다. 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간극을 채워갈 것인가를 소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문법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자, 뭐 시간이 금방 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인권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보는 게 인간관 또 인권관입니다. 한 그 나라가 또는 그 나라의 그 리더십이 그러면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집단주의하고 조직이 개인의 인권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식 인권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북한의 유일사상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보면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만 보장되는 것이며 계급적 원수들에겐 철저히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다. 보통 우리가 인권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보호를 받고 권리가 있는데 북한 차원에서는 가장 귀한 거를 북한 입장에서 반대하는 소위 이제 적대 계급이죠. 계급적 원수들한테는 오히려 독재를 실시하는 게 인권이다.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또는 북한 체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첩이나 뭐 테러리스트들 또는 요즘에 말하는 팬데믹 전염병을 보는 눈으로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암을 수순에서 잘라내는 식으로 사람을 이제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그 자체가 본인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왜? 순수한 소위 그들의 인민들을 보호를 하는 게 인권이다. 요즘 우리가 방역하면서 격리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철저하게 자기 논리와 또 이념을 갖고 또 거의 이제 아까 이제 종교 국가 얘기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순수 종교 국가 같은 또 과거 봉건국가 같은 체제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면은 또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제가 회의나 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나 그런 그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걸 가보면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인권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아마 강철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더 자세히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뭐 또는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가 아버지 정말 화목한 가정에 아버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화목한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이 또 얘기하는 게 그 적대분자 또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인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성을 이렇게 좀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이다. 이제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계급 사회가 되면서 어느 특정 사람들의 필요 이상의 이익을 주고 또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순수성이 잃어간다는 면에서 보편적인 걸 많이 잃어가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북한의 인권 의식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 보통 이제 생각의 자유라고 하면 이제 종교가 들어가고 정치적인 자유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기반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세계인권선언과 또 자유권 협약이나 아동권리 협약의 가장 근본 그 원칙인 비차별 원칙을 이제 위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틀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이 그 집단에 존재하고 개인의 의미는 생명은 수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수령이 무오류, 흠이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러면 이제 그 종교를 반하는 이단적인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탄압을 하게 되고
과거의 중세 시대 이제 구교하고 신교에서 구교가 이제 신교를 탄압하고 뭐 정교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북한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북한에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게 이 스피킹이 북한이 스페셜하다는 것보다도 일어난 일들이 보편적인 과거 역사적인 현실과 또 상황에서 일어났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좀 보편적인 그런 것을 연결하면 이제 아마 독자들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 또 이 개선은 또 좀 교육과 또 북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실을 접해보고 또 이런 수령체계 외에서도 오히려 더 생명의 존중을 체험할 수 있다면 북한에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천부적 인권,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나 우리에서 얘기하는 인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의 그런 전통이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한테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귀하다. 그걸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 왜? 그 어머니가 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더 이뻐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이쁘거든요. 이제 그런 면 그래서 사실은 말을 잘 듣고 못 듣고 정말 수용주의를 쫓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도 다 똑같이 평등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가 좀 앞으로 과제가 이런 다른 이제 종교관과 세계관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 남북한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협력하고 사람을 더 중요한 거는 뭐 남한이 이제 자본주의나 그런 물질주의도 있고 또 북한에 이제 수용주의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둘 다 벗어나서 좀 더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아동이 정말 꿈을 꾸며 마음껏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정말 통일 한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토론하면 그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청년 대학생 22살 강철이라고 합니다. 이거 PPT를 저는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험이 앞서서 오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한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 교육이라든가 부정인식에 대한 증언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씨 3대 그 김씨 부자에 대한 우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종교의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정교육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어교과서나 국어교과서에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그 한국말을 배우는 그 글쓰기 연습 시간에도 종교에 대한 나쁜성을 우리가 배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이나 미술이나 그리고 경기 운동대회라든가 그 영화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종교에 대한 나쁜 인식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의 예인데요. 이 선교사의 예는 어릴 때 국어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커서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께서 겉으로는 많은 시민들에게 선한 행동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제국주의 앞잡이이고 그가 나중에는 주민 백성들에게 인민들을 생체 실험을 하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밭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썩은 배 하나를 어떤 소년이 주워 먹었다고 그 소년을 나무에 묶어두고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기는 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종교에 대한 극혐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저도 탈북해가지고 태국에서 선교사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뵙고 십자가를 봤을 때 저한테 강한 거부감이 저도 모르게 느껴졌고 강한 두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북한 시민들이 종교라고 하면 극혐하게 만들고 종교라고 하면 아예 생각도 안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김씨 부사에 대한 우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우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증언하시고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이야기하듯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북한은 사이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우상주의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매 학교마다 초상화가 있듯이 매 집마다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일 아침 그 초상화를 정성컬레라고 하는 그 여느 컬레도 아니고 정성컬레 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컬레로 매일매일 초상화를 닦아야 되고 심지어 그 잘 닦는지 초상화 이상이 없는지 검열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 가면 매 학교마다 연구실이라고 그 3대 부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연구실을 깔끔하게 꾸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때면 발뒤꿈치를 들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는 일체 소리를 내지 말고 숨 죽이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동상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에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청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밤이면 밤마다 나가서 또 경비도 돌아가면서 서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김씨 부자에 대한 우상화를 철저히 함으로써 진짜 한국에서도 제가 지금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우상화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생각을 세뇌시키고 우리를 한국 분들은 어떻게 북한 분들이 그렇게 세뇌당할 수 있냐 하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세뇌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뇌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활총화인데요. 아까도 앞에서 잠시 언급됐던 것 같이 매주 토요일 그거는 학생이나 뭐 어른이나 사회조직단체에서 그 어디 가나 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토요일 날이면 저는 학생 생활을 북한에서 보내다 왔기 때문에 학교의 예를 잠시 들어드리면 먼저 사상위원장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오늘 전해주실 당의 말씀이라든지 수령님의 말씀이라든지 장로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예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서로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식으로 우리가 장로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다른 친구를 지목해가지고 그 친구의 잘못도 또 까발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북한의 우상화의 끝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빠 핍박이나 그런 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제일 큰 죄는 정치적 죄라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죄도 여러 가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치적 죄가 한마디로 김일성 우상화에 대해서 모욕되는 소리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김일성 관련된 그 발언을 잘못하거나 이런 죄들을 정치적 죄라고 합니다. 그 정치적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우리가 벽에다가 김일성 이름을 낙서로 막 어린애들이 잘못 쓰지 않습니까? 그 잘못 쓴 이유만으로 그 가족은 추방을 갈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조선 청년 사료총 동맹에도 강제 가입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청년 동맹에 가입할 때 가입 선서를 씁니다. 가입 선서를 쓸 때 그때 수령님 이름이나 장관님 이름이 줄을 넘어가거나 한 줄 안에 다 못 채우면 그것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성경이라고 하면 죽음의 책으로 알려져 있고 저 친구들 속에도 그렇게 핍박을 받아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말씀을 저 주변에 지금 소음이 있는 관계로 그래도 말씀은 다 전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또 이런 교수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내가 또 그러한 권리도 못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효진입니다. 참 이렇게 북한 문제 또 특히 인권 문제에 이렇게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북한의 인권 탄압이나 인권 박해 여기를 직접 경험한 자그마한 경험 중 한 가지를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북한에서 태어났고 근 50년을 그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각종 부문에서 특히 또 김일성주의 당의 당원으로서 북한 국민들을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세뇌시키는 교육의 선봉자였고 또한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각 국가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면서 글을 쓰고 국민을 교양하는 자료를 만들고 이런 근무를 하다 나니까 제 자신이 많이 마음속에 엉거리도 좀 있고 그런데요. 북한의 인권을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북한의 인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북한의 인권을 북한의 기본 국가 성립과 체제에서부터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국가라는 게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고 국민을 보호하자면 그 안에 따르는 체계와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법보다 저 위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우상화 체계가 먼저 위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대 원칙이죠. 당리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또 그 위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하자. 그래서 북한의 2,300만 국민들은 인권이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의무밖에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자, 태어나는 거는 자유다. 자유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죽을 때는 마음대로 못 죽는다. 왜? 누구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머리에 자유라는 인권이 고상한 그 자유라는 IQ가 제거되고 5, 6살부터 또 3살부터 입을 떼기 시작해서부터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도 김일성 우상화 노래부터 가르칩니다. 자, 유치원에 다 가서 다 김일성 교육입니다. 교육, 학교 교육. 그러니까 너는 태어났지만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라. 이게 북한인데 이거 어떻게 인권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런 다른 국가들도 인권이 무시되는 국가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뭐 때렸거나 죽이거나 뭐 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또 서로 틀리다고 해서 종교가 틀리다고 해서 그러나 북한은 좀 특수한 게 아주 인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국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요. 아이들이 한창 배워야 되고 눈을 떠서 세계를 바라보고 국내를 바라보고 이래야 될 나이에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런 있지도 않은 세계적으로 있지도 않은 교육을 시키고 또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 그런 것에 대한 탄압이 너무 많잖아요. 북한 정법에 보면은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사유, 결사, 집회, 신앙, 출판, 보도 자유다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종교, 신앙 뭐가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면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내가 그 어떤 추앙을 하거나 그 무엇을 존경한다. 내 개인적인 우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술 가면 이름 있는 미술대학 학장이나 미술가 대가들을 존경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김일성을 존경하지 않고 미술가를 존경하나. 이거는 이렇게 탄압하고 있어요. 내가 물리학 박사인데 물리학 교수가 존경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리학자인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부문에 사회생활이나 모든 부문에 딱 한 사람만 생각해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이런 현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이 주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이렇게 뛰어다니고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감동받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그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단속 통제하냐 일상생활에서 이게 문제죠. 자, 교육을 하는 학교 아침에 교육 받았다. 저녁에 집에 오면 또 가정에 들어와서 초상 앞에서 인사하고 초상화를 닦아야 된다. 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죠. 그 조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은 학생대로 생활총화
예, 학급이 하나급이 모여서 너는 뭘 잘못했고 나는 뭘 잘못했다. 그 다 잘못했다는 기준이 다 기밀과 우상합니다. 거기서 또 당원들은 당원끼리, 근로자는 근로자들끼리, 군인은 군인끼리, 청소년은 청소년끼리, 여자는 연예인끼리 이렇게 국민이라 태어난 사람들이 각 계층별로 당리, 유일사항 체계 확립이 10대 원칙 한 가지를 놓고 생활 총괄합니다. 이런 체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되지 않죠. 예, 무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과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교의 자유는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종교의 자유 여부가 그 사회의 포용성, 관용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하죠. 이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이 주제가 북한 인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미래에서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권리와 다른 자유, 예를 들어 오늘 주제였던 교육관과 같이 다른 권리와의 상관관계,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고문, 종교의 자유와 젠더에 대한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웹사이트 koreafuture.org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